4월 7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이 증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스피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하고 보궐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개표를 하고 있는데 좀 야당 쪽에서 압도적으로 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대선 이제 머리가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좀 크게 우세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이제 증시를 좀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비등했는데 장막판 갈수록 상승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죠. 오늘 3137포인트를 찍으면서 거의 5개월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주도주가 없어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 973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좀 조정이 나오고,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에서 오늘 1.6%대까지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국채금리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좀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환율도 떨어졌죠. 환율도 오랜만에 지금 1130원대를 거의 한 3주 동안 유지하다가 1116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불러일으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 연기금, 금융투자 거의 3개월 1분기 동안 매도하고 있는데, 이제 9일 내일이죠. 당장 내일 국민연금이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국내 주식 비중 조절에 대해서 재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만약에 비중을 늘리거나 다시 확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로 변동성 있게 맞춰준다라고 근현적 뉴스가 나오면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고객의 예탁금이 아무리 증시가 안 좋네,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넘어가네 하더라도 60조 밑으로 안 떨어져요. 그렇다는 거는 언제든지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 증시를 주도하고 있고, 근데 이게 주도하는 게 막 예전처럼 1분기처럼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자동차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특정 테마가 있을 때 이제 액티브 자금으로 짧게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액티브 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고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가 자체가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이 고가 근처로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 포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보급률이 너무 늦죠. 백신 보급률이 너무 늦어서 코로나 이가 재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도 지금 재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부산에 이어서 대전까지 지금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이 되는데, 수도권이 정말 격상이 된다면은 이 IMF가 제시한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증시를 끌어올린 거는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치 경제 성장률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거의 전쟁이었죠. 팬데믹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특히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장 초반에 좀 조정이 나왔던 거는 이 중국이 이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 조정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대출을 늘려주지 않는 긴축 정책을 좀 시사를 하면서 좀 정치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증시는 좀 좋지 않나.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된 이제 긴축 정책이죠.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빨리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화랑 증시를 좀 따라간다면은 아마 이런 악재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악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중국도 6%대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좀 보여준다라는 것을 좀 나와준다면은 정말 하반기 이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증시까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웃기죠. 오늘 삼성전자랑 LG전자나 두 종목 모두 거의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 이상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삼성전자가 9조 원이라고 하는데 9조 원 초반대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제 9조 원 후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전망하는데 그 실적 그대로 나오면은
피곤합니다. 그 실적 그대로 나오면은 주식이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인 이 호재성 그리고 그 성장률 분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이어갈 수 있을지가 조금 더 고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거래대금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예 시장이 이제 주도주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만 조금 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준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객 예탁금이 좀 증시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또 비트코인도 급락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증시에 또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LG전자 조정이 나왔죠. 좋은 영업이익을 발표하고도 상승 마감하지 못한 모습, 전체적인 증시가 관망세가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코스피가 상한가 종목이 무려 6개나 나왔습니다. 특히 증권주들, 우선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한양증권우, 유한타증권우가 이 증권사 1분기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자, DPC 많이 알려드렸죠. 동남아 우버인 이제 그랩이 미국에서 스펙 합병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던 이 DPC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여기에 2천억 정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장하게 된다면 최소 뭐 두세 배 오른다 하더라도 그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 재료였죠.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뭐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식품 유통 경제업체 오아시스가 상장을 준비하니까 우리도 상장할 수 있다. 이러면서 초록마을을 지금 이 서비스하고 있는데 상장을 좀 기대하고 있다는 이슈로 상한가. 크라운제가 우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재밌습니다. 이게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장이 이제 윤석빈 대표이사님이 해남윤 씨인데 이 파평윤 씨로 이제 좀 뉴스가 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해남윤 씨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늘 좋은 이슈는 아닌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이슈가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진단 검사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를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건소 가서 무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10,0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10,0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젠, 오랜만에 정말 큰 상승폭이 나왔죠. 시젠만 아니라 바디텍메드라든가 이런 오랜만에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좀 나온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코로나 무료 검사 확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랩지노믹스, 바디텍메드 강세가 나온 시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상한가 한 종목이 갔는데, 이제 OIMINT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관련, 리모델링 관련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 크래프톤 관련 테마주를 엮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없이 올라간 종목이라서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권 테마주 굉장히 강했죠. 이 증권 테마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좌 개설이 거의 4천만 개 넘게 계좌 개설이 됐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만큼, 지금 1분기도 사당체의 실적, 그리고 2분기에 이 실적을 이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감소를 하고 있어도 수익 다변화, 이 증권사들이 전부 다 이 투자금을 가지고 가만히 놀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재투자를 하죠.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주가 영향이 크게 있지 않을 것 같다. 추가적인 이 주가에 폭발적인 타격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 밸류에이션 유지해 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주도 강세를 보여줬고, 자전거 관련 테마주도 오늘 초강세 나왔죠. 지금 날씨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쳤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날씨고, 이게 자전거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코로나에 좀 영향을 받지 않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 관련 테마주가 왜 좋냐면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어요. 이 알톤 스포츠, 삼천엔 자전거 두 종목 다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했고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권사 관련주, 자전거 관련주 강세가 나왔다.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선거 결과가 거의 나왔지만은 이 부동산 관련 테마죠. 내일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 이제 보궐선거는 1년짜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후년에 다시 선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6년짜리 임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6년짜리 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동산 관련 테마주도, 재건축 관련 테마주도 내일 강세 날 확률 매우 높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테마주도 오늘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테마주에는 좋지만은 전체적인 증시에는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이제
전국 보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하겠다, 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무료 배포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정말 이 주식들이 사상 최고치에 올라갈 만큼의 그런 영업이익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장기적인 이슈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재건축 관련 테마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간에 다니까 2개 정도의 테마가 주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오세훈 관련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좀 주도를 했죠. 두 종목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당 쪽이 승리를 점치고 매수세가 좀 유입됐고, 내일 아마 강세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테마주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맥주보다는 좀 정책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관련된 내용도 한번 쭉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은 후보군들이 나오면서 후보군들과, 그리고 정책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맥들, 그리고 그 지역주들, 가족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갈 건데, 저는 정치 테마주를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축제 시즌이에요. 제가 맨날 이거를 한 달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 특히 대선 시즌에 돈 못 벌면 바보입니다, 바보. 정치 테마주들을 잘 공략해서 지금 빨리 계좌를 불려놔야 돼요. 왜냐면은 시장의 주도주가, 원래 코스피 이제 대형주들, 대형 그룹들이 2분기부터 신제품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좀 이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많이 하는데, 원래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게 원래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분기부터 정말 뭐 자동차 그룹주 같은 경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10일 이후에 좀 어떠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주도주들이 이끌어주고, 그리고 이 테마주들도 활성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증시에 좀 거래대금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주들, 정치 관련 테마주들 계속적으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좀 잘 따라오셔서 이번 남은 대선 시즌까지 많은 테마주 공략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힘이 뭐죠? 가장 유리한 게, 네, 바로 빠른 순환매와 빠른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처럼 금액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많은 뉴스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빠른 변동성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뉴스 이슈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큰 일 있었다면 저는 내일 장전 시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